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7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아, 받으시진 않았지 아직. 조금 있으면 받을 거잖아요. 그 뉴스 보셨죠? 추경제산 편성돼서 이제 집행된다고. 그럼 소비 쿠폰 전 국민에게 나가는데 그거 얼마 받으시는지 언제 받으시는지 이 이야기 포함해서 핫한 뉴스 이야기 윤영중 랩 2050 이사님 모시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지금 관심이 뜨거운 거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게 뭐 15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언제부터 주는 거라고요? 네, 이거는 7월 21일부터 아.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 그대로 그 속도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아, 7월 21일부터 그러면은 그거 21일에 가서 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21일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첫 주는 엄청나게 신청이 몰릴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주에는 이제 생년월일 기준으로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월요일은 그 마지막 뒷자리가 1이랑 6년생으로 끝나는 분들, 그리고 화요일은 2랑 7년생으로 끝나는 분들. 뒷자리라는 게 생년의 뒷자리. 예를 들면은 뭐 71년생이다라고 네. 한다면은 월요일에 신청하면 될 것이고요. 아, 82년 1이니까. 92년생이다라고 한다면은 화요일에 신청하면 아, 됩니다. 2는 화요일. 2랑 7은 화요일이고 2랑 7은 화요일. 예, 3이랑 8은 수요일입니다. 아. 근데 이런 방식은 그 이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네. 아마 첫 주에 상당수의 신청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첫 주만 요일별로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아, 린드 로제님, 아이고 이미 알고 계시네요. 네, 빨리 가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7월 21일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아, 앞에가 그 뒤에가 1년생이신가 보네요. 예. 그 말씀 안 하시고 이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하여간 네.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누가 얼마 받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지금 나와 있나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방송만 보면은 네. 재빨리 신청할 수 있고요. 네. 그 크게 세 가지 수단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지급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러니까 지금 소비 쿠폰이라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쿠폰 종이로 된 쿠폰 이런 건 줄 아는데 그 그건 조배수 아닌 거고. 국민의힘 조배수 그러니까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국회 질의 과정에서 왜 쿠폰으로 주느냐, 카드로 신용카드로 주면 안 되느냐라고 질의를 했다가 기재부 2차관이 굉장히 드라이하게 의원님 신용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네. 있었죠. 네, 논란이 아니라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순화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앱을 많이 설치해 두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용카드 앱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차례 경험이 있거든요. 네. 2020년도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지원금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 방식으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죠.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 윤영중 이사님이 당시에 제안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제가 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고 있잖아요. 네, 지역 사랑 상품권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 그걸 충전하고 또 이제 모바일로 충전하면 실물 카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서울페이, 뭐 동작페이, 맞습니다. 페이라고 돼 있는 네. 거 앱. 무슨 서울페이 앱? 네, 경기 지역 카페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시군 단위로 기초 지자체 단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도 그 앱으로 들어오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앱에 보통 이제 제가 5만 원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 앱에 들어가면요, 5만 원에 몇 퍼센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앱에 들어가면 21일부터는 바로 그 메뉴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71년생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앱에 들어가서 바로 신청을 하면은 그날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청을 하는 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앱,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앱이나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요. 요즘 앱이나 홈페이지로만 하면은 접근성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는 ARS로도 가능하고요. 전화로. 네. 그리고 지역 카페는 모바일로 충전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류로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은 마지막 세 번째 수단은 선불 카드인데요. 선불 카드와 지류형 그 지역 카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거주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주민센터 예, 옛날 동사무소죠. 네,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부분은 만약에 그 무슨 서울페이 이런 지역화폐 앱 써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건 전화로 가능하고 그것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직접 찾아가서 동사무소, 행복센터 가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되고 그러면 그걸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왜 우리 그거 딱 표시된 동네에서만 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식인가요? 이번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당연히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혹은 선불카드로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 예, 지역사랑 상품권의 그 가맹점 요건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이제 사업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도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점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본점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하지만요. 네네네. 네, 프랜차이즈지만 뭐 가맹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분들은 많이 브랜드로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용이 어렵고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직영점이지만 일부가 또 가맹점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시는데 네. 대형마트는 안 가지만 하나로마트 가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네. 근데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 30억 원이 대부분 넘잖아요. 큰 규모의 매장이라서. 그렇겠죠. 농협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125개 지역, 이 지역들은 뭐 생활 기반 시설인 마트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이게 지역 카페 같으면은 그 지역 안에 말씀하신 그 매장들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데 또 유효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유효 기간이 있는 재난지원금 주지 않았었나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나요? 맞습니다. 그 이번 추경의 목표가 말 그대로 속도전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는 기간 자체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12일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요 신청 기간에는 1차적으로 받는 15만 원 의 네. 경우고요. 그리고 2차로 받는 그 이제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2차로 15만 원이 전 국민이죠. 전 국민입니다. 네, 전 국민은 선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상위 10%를 제외하고 네. 또 뭐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들은 2차 지급 때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9월 21일부터 22일부터 네. 신청이 가능하고요. 1차로 풀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9월 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어쨌든 9월 며칠까지 신청해야 된다고 하셨죠?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되도록이면 안에 7월 안에 신청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처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 놓으셨어요? 네. 어디 쓰실 전 거예요?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자전거? 네. 자전거 마트에서 많이 팔지 않아요, 근데? 근데 동네 이제 자전거 저는 뭐. 2년 전에 첫째 아이의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네네. 같은 곳을 최근에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그 가게가 사라졌더라고요. 동네 자전거 예, 건가요? 근데 자전거 가게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네 자전거 가게를 네네네.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여지없이 이제 그 폐업을 했고 그나마 하나 남은 곳은 폐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만간 찾아서 살려드려야 이 돼요. 소비 쿠폰으로 둘째 아이의 이제 네. 자전거를 살 계획입니다. 동네 자전거포가 있던 시절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수리하면서 동네에서 이렇게 공동체 관계도 형성이 되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분들 살려드리자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쨌든 15만 원까지 일단 받고 9월 달에 다시 55만 원까지 어떻게 네. 받는지는 그때 다시 설명을 상위 해 주셔야 10%가 되겠네요. 제외되는데요. 네. 그거의 기준은 뭐 아직까지 뚜렷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뭐 건강보험료 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보험료 내는 금액 기준으로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참, 그 뱀인데요. 배달 음식. 배민 맞죠? 배민은
배민은 매출이 많지만 거기 입점 업체는 또 자영업자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배민의 독점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달업체의 대표를 너무 배민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합니다.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여러 플랫폼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되냐? 배민이랑 뭐 최근에 이제 뭐 쿠팡이츠나 이게 너무 두 업체 간의 독과점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 3위 업체도 있더라고요. 땡겨요라고. 아, 네, 저는- 땡겨요가 예. 공공 아닌가요? 그게 신한은행, 신한금융에서 만든 네. 아직 시장 점유율이 1%도 되지 않는데요. 네. 아무튼 최근에 써봤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아. 아무튼 이렇게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앱 내에서 결제할 때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아. 다만 신청을 하고 배달 주문을 하고 네. 와서 현장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현장 결제를 받을 때는 어찌 보면 그 자영업자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화로 주문하셔서 현장 결제를 하셔도 그게 아주 바람직한 상황인 네, 거죠. 그럼 수수료도 안 보시고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자영업자들 네. 분들은 더 좋네. 요즘 막 20% 30%까지 이런저런 수수료로 수수료뿐만 아니라 떼가 광고료까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요즘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네. 내수가 침체되기도 했겠지만 이 배달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 추구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유념해서 자영업자들 살리는 방향으로 소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영업자는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게 이게 돈 이렇게 풀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효과는 있어야 될 텐데. 일단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마침 엊그저께 이것과 관련 통계가 또 바로 나왔거든요. 엊그저께나 바로 어제였군요. 예, 일요일 날 이제 국세통계에서 폐업 사업자 수 통계가 나왔는데 네. 또 사상 최초의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사상 예. 최악의 숫자인가요? 혹시? 최악의 숫자이자 최초의 숫자가 또 최초, 나왔습니다. 최악. 네. 예, 바로 어제 공개된 폐업 사업자 수의 통계는요. 2024년 1년을 통틀어 폐업 사업자 수를 추계한 것인데요. 계산한 것인데요. 폐업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00만 법인 명. 사업자, 개인 사업자 포함이거든요. 아. 예, 이게 3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86만 명, 그리고 2023년도에는 98만 명을 기록했는데 드디어 지난해 100만 명, 또 숫자도 특이합니다. 8,282명, 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자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 숫자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전체 100만 명 가운데 45만 명이 전체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 가운데 45만 명이 음식점과 소매업을 운영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리의 골목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럼 그렇게 위기에 몰리고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숨통을 트이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소비 쿠폰이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럼요. 이번에 소비 쿠폰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 대응의 성격이라면은 승수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 증진 효과가 더 큰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건설 SOC 투자가 있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돈을 쓰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러네. 있는데요. 네. 그때의 경험들로 보면은 이번에도 상당한 소비 유발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건설 공사 벌인다고 자영업자들을 동네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닐 테니까. 아마 건설 노동자들이 밥을 좀 더 사 먹는 그런 효과들은 있겠죠. 한밥집이라든지. 그렇지만 그거는 국지적인 것이고 이건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맞습니다. 소비 쿠폰이니까.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만 효과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번에 그 추경에서 장기 채무자 부채 탕감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꼭 그 대상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코로나 대응 자체가 제가 뭐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통계 그래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한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의 비중 자체가 OECD 웬만한 국가들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항목은 상당히 비슷하게 쓴 그 항목이 있었는데요. 대출 지원이었습니다. 대출 많이 해줬고. 우리가 자영업자들한테 영업을 제한하는 대신에 좀 저리의 대출들을 더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그분들의 부채가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이상 5천만 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부채를 소각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분들의 상당수는 코로나 때 그 부채를 이어간 소상공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의결에 불참을 했었던 걸로 보도가 됐는데 그 논란이 됐던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전날 상법 개정안 논의 때 그 전전날 갑자기 전향적인 의사를 네네네. 밝히면서 상법 개정안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여야 합의로 네, 타결이 맞아요. 됐단 말이죠. 네. 예,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동안 쭉 반대하다가 본회의 의결을 하기 하루 전날에 입장을 선회해서 여야 네. 합의로 타결이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세부 사항들 조정이 더 있었죠. 근데 저는 상법 개정안보다 추경을 더욱 더 여야 합의로 좀 타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상법 개정안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만한 사안이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 판단은 사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보 경제학자도 보수 경제학자도 사실 지금 경기에 대한 상황 판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추경의 민생회복 예산을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번 추경 의결에 아예 불참을 했었습니다. 소비 쿠폰 나눠주는 거는 아예 그 논쟁거리도 아니었군요. 그냥 특활비 가지고 불참을 한 거예요. 물론 몇몇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현금을 뿌려주는 정책에 반대한다. 혹은 아까 이제 조배수 의원처럼 왜 쿠폰으로 주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나 대응들도 카드로도 있었지만, 주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네 있었지만 그것을 막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것,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정치적인 논쟁을 하더라도 이 민생 예산은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요.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의 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셨었는데 네. 아주 센 대책이었죠. 근데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근데 그 당시 제가 뭐 두더지 잡기 게임에 네네네. 코드를 뽑아버렸다 이렇게 맞아요. 정기 코드보다 뽑아버렸다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아마 26번의 정책인가요? 그때보다도 강하다 뭐 이런 시장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주 한국 부동산원 자료가 나오길 기다렸거든요. 네. 얼마만큼의 수치 변동이 있을지 사실 예상보다는 적게 변동했습니다. 전주에는 서울 아파트값 가격이 0.43% 전주보다 상승했는데 0.40%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통계는 약간 이제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매매 거래의 양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었고 일단 표본의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적은 표본 안에서는 그 정책을 쓰기 전에 계약된 물건들이 일부 좀 올랐다는 것이 반영된 것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통계는 그 부동산원의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 추이보다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특히 송파서초는 일주 사이에 90% 가까이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물론 이것이 뭐 거래 감소가 무조건 좋았냐라고 따져본다면은 더 논의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았겠지만 일단 불은 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움츠러든 거죠. 거래가 줄어들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하락되고 가격이 안정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윤영중 랩 2050 이사님하고 오늘의 뜨거운 뉴스 살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 재정도 살려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 그리고 이광재 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두 분의 재정 전문가 정치인 모시고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